37. 형식은 다음 번호는 전차를 탔다. 호수가 푸른 길을 두르니 전차는 또 찌꾹하는 소리를 내며 구부러진 데를 돌아간다. 형식은 조민한 생각에 구리개로부터 서대문 가는 전차를 잘못 탔다. 형식은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뒤이어오는 동대문 행을 잡아탔다. 형식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목에 땀을 씻었다. 차장은 형식의 찻싹을 받고 딸랑하면서 유심히 형식의 얼굴을 본다. 형식의 얼굴은 과연 몹시 붉게 되었다. 형식은 전차 속을 한번 둘러보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형식은 전차가 일부러 속력을 뜨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과연 야시에 사람이 많이 내왕하여 운전수는 연해 두 발로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서 천천히 진행하였다. 형식의 가슴에는 불이 일어난다. 형식은 활동사진에서 서양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질풍같이 달아나는 양을 생각하고 이런 때에 나도 자동차를 탔으면 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종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철물교를 지나 배우개를 지나 동대문을 지나 청량리를 지나 홍롱 솔숲으로 달려가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집에서 영채가 어떤 사람에게 고생을 당하는가 하고 땀을 흘리며 이 집 저 집으로 찾아다니는 양과 여성들이 방글방글 웃으며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자기가 더욱 초조하여 하는 양을 상상하였다. 이때 누가 형식의 어깨를 툭 치며 요 어디 가는가 한다. 형식은 놀래어 고개를 들었다. 신문기자 신우선이다. 신우선은 형식의 곁에 앉아 그 테펫밥 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그래 어떤가? 김장로의 따님이 자네를 사랑하던가? 하고 곁에 앉은 사람들이 듣는 것도 상관 아니야 하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한다. 형식은 잠깐 아까 자기가 김장로 집에서 선영과 순애를 대하였던 생각을 하고 곧 우선이가 자기의 지금 가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였다. 형식은 우선의 귀에 입을 대고 여보게 큰일이 났네 하였다. 우선은 껄껄 웃으며 아따 자네는 큰일도 많네. 또 무슨 큰일인가 한다. 형식은 우선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뜻을 표하고 다시 말을 이어 자기의 은인의 딸이 지금 기생으로 와 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정절을 지켜왔는데 지금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그를 자기네의 손에 넣으려 하는데 지금 청량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는 중이므로 자기는 그를 구원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고 마침내 여보게 자네가 좀 도와주어야 하게 되겠네 하고 말을 맺었다. 형식은 이러한 말을 할 때 영채가 방금 어떤 남자에게 위급한 위협을 받는 양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다. 우선은 그래 하고 형식의 가늘게 하는 말을 주의하여 듣더니 그래 그 이름은 무엇인가? 본명은 박영채인데 개월향이라고 한다네 하고 개월향이가 과연 박영채인가 하고 의심도 하였다. 우선은 개월향이란 말을 듣고 또 개월향이가 형식의 은인의 따님이란 것과 월영이가 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선은 눈이 둥그레지며 여보게 그게 참말인가? 하고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은 조민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듯 숨소리가 커지며 참말일세 참말이네 하고 영채가 어제 저녁에 자기를 찾아왔던 말과 자기를 찾아와서 신세 타령을 하던 말과 자기가 방금 다방골 월양의 집으로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 다시 그런데 나를 좀 도와주게 한다. 동대문이 올시다 하는 차장의 소리에 두 사람은 말을 끊고 전차에서 내렸다. 아직도 청량리 가는 전차가 오지 아니하였다. 우선이가 형식의 말을 듣고 놀란 것은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우선이도 개월향을 처음 보고 그만 정신을 잃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다. 우선은 베개 하나도 쉽지 아니한 호남자였다. 풍채가 좋겠다. 구변이 있겠다. 나이는 불과 25, 6세로 돼 무녀 시를 깨끗이 하겠다.
원래 서울의 똑똑한 집 자손으로 부귀한 집 자제들과 친분이 있겠다. 게다가 당시 서슬이 푸른 대신문의 기자였다. 이러므로 그는 계집을 후리는 데는 잦은 능력과 자격을 구비하였다. 그는 여러 기생을 상종하였고 또 연극장이가 차리는 방에 출입하여 쌈패며 광대도 희롱하였었다. 이렇게 말하면 신우선이란 사람은 계집의 궁풍이나 따라다니는 망가자와 같이 들리겠지만 그에게는 시인의 아량이 있고 신사의 풍채가 있고 의리가 있었다. 그의 친구는 그의 방탕함을 책망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재주와 쾌활한 기상을 사랑하였다. 신우선은 지난 소설에 뛰어나오는 풍류 남자다 함은 형식이 그를 평한 말이니 과연 그에게는 소주, 항주 근방의 당나라 시절 호합한 청년의 풍이 있었다. 신우선이가 개월향에게 마음을 둔 것은 한 달쯤 전이었다. 우선은 자기의 힘을 믿음에 월양도 의뢰히 자기의 손에 들려니 하였다. 월양이가 여러 부호가 자제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일생을 의탁할 만한 영웅 제자를 구함이라 하고 자기는 좋게 그 후보자가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선은 남들이 돈과 유격으로 월양을 달랠 때에 자기는 인물과 재주와 기상으로 월양을 달래리라 하였다. 물론 우선은 돈으로 경쟁할 만한 힘은 없었다. 그래서 우선은 밤마다 시를 지어 혹은 우편으로 혹은 직접으로 월양에게 주었다. 이러노라면 월양은 자기의 인격과 천재를 알아보고 이제야 내 배필을 만났구나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안기려니 하였다. 그러하던 즈음에 형식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으니 놀라는 것도 마땅하다. 38. 우선은 전차 오기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는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발전소에서는 쿵쿵하는 발동기 소리가 나고 누런 복장의 차장과 운전수들이 전등빛 아래에 왔다 갔다 하였다. 우선은 생각하였다. 월향이가 나더러 평양 친구를 묻던 것이 그 때문이구나 하였다. 한번 우선이가 월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월향이가 농담으로 웃으며 나리께 평양 친구가 계셔요? 하고 우선에게 물었다. 우선은 월향이가 평양 사람이니까 평양 친구를 만날 줄로 생각하고 2, 3인 되지 하였다. 월향은 그래 그 어른은 다 무엇을 하시는가요? 하였다. 이때 월향은 첫째 이 형식의 거처를 알려함과 평안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려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월양도 평안도 학생들이 많이 서울에 와 있는 줄은 알건만은 몸이 기생이 되어서는 그 평안도 학생들과 또 평안도 사람 신사들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월양에게도 신사가 3, 4인 놀러 왔었다. 그네들은 다 번쩍하는 양복을 입고 일본말로 회화를 하며 동경에 가서 대학교에 다니던 이야기를 하고 매우 젠체 신산체 하였다. 그러나 월양은 4년 전 부병리에서 월하가 저것들은 허수아비에 옷을 입힌 것이다 하던 말을 생각하고 저것들도 역시 허수아비에 옷을 입힌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는 월양의 생각에 저것들이 평안도 사람으로 서울에 와 있는 인류 신사인가 하고 자기의 고향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그러던 차에 우선이가 평안도 친구가 2, 3인 있지 하는 말을 듣고 행여나 그 속에 월하의 이상적 인물이 됨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기다리는 이 형식이나 아닌가 하였다. 월양의 눈에도 우선은 조선의 드문 남자라 하였다. 옛날 시에 있는 듯한 남자라 하였다. 그리고 그 인물의 호탕함을 더욱 사랑하여 월하 형님에게 보였으면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우선의 친구라 하면 상당한 사람이려니 하고 그래 그 어른들은 다 무엇을 하시는가요? 하고 물었다. 우선은 혹은 교사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실업도 하지 하였다. 월양은 더욱 유심하게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이름이 있어요? 하였다. 우선은 유심히 월양의 얼굴을 보며 옳지, 저 계집이 본고향 사람 중에 배필을 구하는구나 하고 얼만큼 시기하는 생각이 나서 그 중에 이형식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망하지만은 하고 이형식의 가치를 낮추기 위하여 하지만은에 힘을 주었다. 월양은 가슴이 갑자기 뛰었다. 그러나 그 빛을 감추고 아양을 부리며 유망하지만은 어때요? 하였다. 우선은 자기가 친구의 험담을 한 듯하여 저기 부끄러운 생각이 나면서 이형식이가 좋은 사람이지 매우 유망하지 하고는 그래도 행여나 월양을 빼앗길까 두려워 아직 유치하지 때를 못 벗었어 하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 모양으로 말하였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우선은 결코 형식을 자기보다 인격으로나 학식으로나 문필로나 승하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뿐더러 자기와 평등이라고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형식은 우선 한문이 부족하니까 하고 형식이가 자기보다 일본과 영문이 넉넉한 것은 생각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까지든지 형식의 선배로 자처하며 형식도 구태여 평등을 다투려 하지 아니하고 우선이가 선배라고 자처하면 형식도 우선을 선배 모양으로 대접하였다. 그러다가 일전에 우선이가 형식에게 허교하기를 청할 때에도 형식은 웃사람에게 허락을 받는 모양으로 극히 공손히 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결코 형식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우선은 형식의 유망함을 진실로 믿었다. 그러므로 월양에게 유망은 하지만은 아직 때를 못 벗었어 한 것은 결코 형식을 비방함이 아니라 자기의 형식에 대한 진정한 비평을 말한 것이다. 아, 그때 내가 월양에게 형식을 소개한 것이 이러한 뜻을 가졌던가 하고 다시금 전차를 기다리고 섰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초조한 듯이 왔다 갔다 하며 동쪽만 바라보고 어째 전차가 아니 오는가? 밤이 깊었으니까 30분에 한 번씩이나 다니는지 하고 우선은 형식의 괴로워함을 동정했다. 형식은 애처로워서 우선의 손을 꼭 쥐며 참 오늘 저녁 힘을 써주게 하였다. 외로운 형식의 지금 경우에는 우선이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 우선이만 자기를 도와주면 영체는 건져낼 수가 있거니 하였다. 우선은 걱정 말게 하고 돌아서면서 픽 웃었다. 그 웃음에는 까닭이 있었다. 우선은 경성학교 교주 김남작의 아들 김현수와 배명식 양인이 월양을 청량리로 데리고 갔단 말을 월양의 집에서 듣고 월양은 오늘 저녁에는 김현수의 손에 들어가는 줄로 짐작하였다. 그래서 우선은 빨리 종로 경찰서에 가서 이 형사에게 귓속말로 후원을 청하고 김현수의 개교를 깨뜨리라고 하였다. 월양을 아주 김현수의 손에서 뽑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신문에 발표하여 실컷 분풀이나 하고 혹 될 수 있으면 김현수에게서 맥주값이나 빼앗으리라 하였다. 아까 철물교에서 전차를 탄 것은 바로 종로 경찰서에서 나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본즉 월양은 형식에게 마음을 바친 사람이라 한다. 미상불 시기로운 생각도 없지 아니하나 형식의 뜻을 이루어줌이 옳은 일이라 하였다. 39. 두 사람은 청량리에 다다랐다.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종로 경찰서의 이 형사였다. 우선은 김현수의 가는 집을 잘 알았다. 그 집은 우물 북쪽에 있는 조그만 암자라 여러 암자 중에 제일 깨끗하고 조용한 암자였다. 우선은 형식에게 손짓하여 문 밖에 서 있으라 하고 가만히 안에 들어갔다. 형식은 여기 영체가 있는가 하고 다리를 떨며 귀를 기울였다. 똑똑치는 아니하나 여자의 괴로워하는 소리가 나는 듯하다. 형식은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한 걸음 더 들어서서 귀를 기울였다. 과연 여자의 괴로워하는 소리다.
형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뛰어들어온다. 방에 불이 켜 있고 문은 닫혔는데 머리를 깎은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한다. 형식의 호흡은 차차 빨라진다. 우선이가 창으로 엿보다가 고양이 모양으로 가만히 나오면서 형식의 어깨에 손을 짚고 가늘게 일본말로 벌써 틀렸다 한다. 형식은 그만 눈에 불이 번뜩하면서 헉 하고 툇마루에 뛰어오르며 구두씨는 발로 영창을 힘껏 찼다. 영창은 와지끈하고 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형식은 영창을 떠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고 발길로 차 넘겼다. 어떤 사람이 형식의 팔을 잡는다. 형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놈 배명식아 하고는 기가 막혀 말이 아니 나온다. 형식은 안이 잡힌 발로 배악감의 면상을 힘껏 때리고 아까 형식의 발길에 채어 거꾸러진 사람을 힘껏 2, 3차나 발길로 찼다. 그 사람은 저편 문을 열고 뛰어나온다. 형식은 이놈 김현수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는 넘어져 쓰러진 영창을 들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흑흑 느낀다. 손과 발은 동여매였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는 찢겼다. 머리채는 풀려 등에 깔렸고 아랫입술에서는 빨간 피가 흐른다. 방 한편 구석에는 맥주병과 얼음 그릇이 널브러지고 어떤 것은 쓰러졌다. 형식은 얼른 치마로 몸을 가려주고 손을 동여맨 여자를 안아 일으켰다. 여자는 얼거매인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운 대로 울기만 한다. 우선도 방 안에 들어왔다. 얼거매인 손발을 풀면서 형식더러 두 사람은 포박되었네 하고 웃는다. 형식은 이러한 경우에 웃는 우선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이러한 사건을 형식이 모양으로 그리 큰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선은 천하만사를 웃고 지내려는 사람이었다. 형식은 얼굴에 꼭 대고 있는 여자의 손목을 풀었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손을 낯에서 빼지 아니하고 운다. 형식은 얼만큼 분한 마음이 쓰러지고 냉정하게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형식은 우뚝 서서 옷고름이 온통 풀어지고 옷이 흘러내려 하얀 허리가 한 뼘이나 내어놓인 것을 보고 새로운 슬픔이 생긴다. 형식은 이것이 과연 박영채인가 하고 박영채가 아니면 좋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 옷을 보고 머리를 보았다. 물론 그 여자는 모시 치마도 입지 아니하고 서양 머리도 쪽지지도 아니하였다. 형식은 그 치마를 만든 감이 다만 무슨 비단이었니 할 따름이요 무엇인지를 몰랐다. 머리에 핏빛 같은 외증 댕기를 들이고 손에는 누런 빛 있는 옥지환을 꼈다. 형식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 얼굴을 보고자 아니하였나니 대개 그 얼굴이 박영채일까봐 두려워함이다. 우선은 그가 월양인 줄을 알았다. 그러나 월양이가 그 친구 되는 이형식의 은인의 따님이요. 또 이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는 월양더러 예 월양아 하고 부르기도 미안하고 또 월양이의 곁에 가까이 가기도 미안하였다. 그래서 한 걸음쯤 형식의 뒤에 서서 형식의 하는 양만 보고 섰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낯에 손을 대고 울 뿐이다. 형식도 무엇라고 부를 줄을 몰라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다가 그 여자더러 여보시오 그 짐승놈들은 포박되었으니 안심하시오 하였다. 안심하시오 하는 형식도 그 안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그 짐승놈들이 포박되고 아니 되기에 무슨 안심하고 안심 아니함이 있으리요. 아까 우선이가 형식에게 한 말과 같이 벌써 틀렸다가 아닌가. 우선은 참다 못하여 여보시오 박영채 씨 하였다. 우선은 그 여자가 월양인 줄을 알며 또 월양은 즉 박영채인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이나 예 월양아 하던 것을 고쳐 여보시오 박영채 씨 한 것이다. 갑자기 씨를 달고 예를 변하여 여보시오 하기가 보통 사람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선에게는 그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은 다시 여보시오 박영채 씨, 여기 이영식 씨가 오셨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몸을 흠칫하며 두 손을 갑자기 떼더니 정신없는 듯한 눈으로 형식을 본다. 형식도 그 얼굴을 보았다. 그는 월향이었다. 박영채였다. 영채도 형식을 보았다. 그는 형식이었다. 이형식이었다. 형식과 영채는 한참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으로 마주 보았다. 우선은 말없이 마주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렇게 세 사람은 한참이나 마주 보았다. 이윽고 우선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에는 형식과 영채의 눈에도 눈물이 돌았다. 영채는 피 흐르는 입술을 한 번 더 꼭 물었다. 옥으로 깎은 듯한 영채의 앞 이빨이 빨갛게 물이 든다. 형식은 두 팔로 가슴을 안으며 고개를 돌린다. 우선은 형식과 함께 고개를 돌렸다. 형식은 소리를 내어 운다. 영채는 다시 앞으로 쓰러지며 운다. 우선도 입술을 물고 옷소매로 눈물을 씻었다. 종소리가 서너 번 둥둥 울려온다.